말로만 듣던 그 구직난을 제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일자리가 넘치는 텍사스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오스틴에서 다 포기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었고, 왜 이렇게 계속 취업을 실패하는 걸까?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미국 학위가 없어서 그런 걸까? 이 프로그램은 자연의 건강을 전하는 우메켄 제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게임 플랫폼 회사 로블록스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혜진입니다. 제 대학교 때 전공은요, 영문학이랑 교육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2급 전교사 자격증을 받았고요. 계획대로 되었다면 지금쯤 10년 넘게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보다 뚜렷하다고 생각했던 제 진로가 대학 졸업과 함께 결혼을 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결혼 직후에 저는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남편을 따라서 미국 텍사스 오스틴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외국인이 영어도 서툰데 한국에서 딴 자격증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되는 저의 꿈은 아쉽게도 잠시 접어야 했습니다. 갑자기 백수가 되니까 불안해져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우선 남편이랑 같은 문헌정보학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런데 제 자신의 적성과 선호를 고려하지 않고 되는 대로 급하게 지원을 했더니 공부에 흥미도 안 생기고 졸업을 한 다음에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한 학기 정도 공부하고 슬럼프에 빠져서 다시 진로를 고민하다가 이왕 이렇게 커리어가 꼬인 거 새로 시작할 거면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헬스케어 쪽 공부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방향을 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갖게 된 새로운 꿈이 전문 간호사인데요. 당시 제 주변에 친구들이 전문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정보를 자세하게 얻을 수 있었고요. 또 텍사스에 새로운 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졸업을 하면 취업 보장도 잘 됐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제가 다니고 있던 텍사스 대학교에서 간호대 학부를 나오지 않은 학생도 입학 필수 과목만 들으면 바로 간호대학원으로 진학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스틴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전문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1년 정도 대학원 입학 필수 과목을 좋은 성적으로 수료하고 대학원에 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 남편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와요. 세계 최고 엔지니어들이 모여있다는 실리콘밸리 회사에서 면접을 볼 기회가 왔는데 저랑 남편 둘 다 에이 설마 붙을까 하면서 일단 면접이나 한번 봐보자 라고 하고서 실리콘밸리에 갔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와서 합격 소식과 함께 자기가 지금 하고 있던 박사과정을 중퇴한다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기회니까 저도 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막 대학원을 들어가면 3년 석사과정 끝내고 또 취업해서 2, 3년 정도는 텍사스 면허를 땄으니까 텍사스에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남편과 최소 5, 6년을 떨어져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실리콘밸리에서 간호사를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우선 남편과 함께 실리콘밸리로 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상황이 많이 안 좋았어요. 우선 합격을 해도 학비가 10년 전 당시 돈으로 1억이 넘었고요. 갓 졸업하고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간호대학원에서 필요한 조건들이 텍사스에서 요구하는 것과 많이 달라서 1년 동안 다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지 싶어서 저는 다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에 들어가서 선수 과목들을 들으면서 학교 병원의 접수처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듣던 그 구직난을 제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이력서가 하루에도 수백 통씩 들어오는데 리뷰가 하나도 안 된 채로 계속 버려지고 같이 일하는 전문 간호사 선생님들이 여긴 취업이 너무 힘드니까 일자리가 넘치는 텍사스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오스틴에서 다 포기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었고 그 외에도 제가 원하는 간호학 대학원에서 외국인에게 장학금을 주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아무래도 계속 공부를 하기는 어렵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문 간호사의 꿈을 접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3년 반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리고 모든 과목 A 학점에 좋은 GRE 성적, 토플 성적, 10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결과적으로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는 상황이 됐어요. 당연히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고 제가 그때 나이가 30이 다 돼서 이제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내가 과연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열등감과 불안이 저를 갉아먹습니다. 그래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커리어를 포기할 순 없으니까 도전을 멈추진 않았고요. 시장과 실리콘밸리의 트렌드를 관찰하면서 여기서 가장 유망한 직종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어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저는 아주 심한 컴맹인데요. 그래서 우선 이게 내가 할 만한 공부인지 감을 좀 잡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와 컴퓨터 사이언스 기초 수업들을 좀 들어봤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코딩 부트캠프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서류 전형, 코딩 인터뷰, 포트폴리오까지 기적적으로 다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부트캠프라는 곳에 들어가서 6개월간 하루 15시간 이상 공부를 하는 강도 높은 과정을 들으면서 무사히 유급이 없이 졸업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제가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저는 기계보다는 사람과 인터랙션을 하는 걸 훨씬 좋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랑 씨름을 하고 있으면 저에게 성취감과 희열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좀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받더라도 이걸 내 평생 업으로 삼고 싶진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하지만 제가 앱을 만들어 본 사람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이 생겼고 나중에 일을 할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실리콘밸리 취업 경험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취업이 짜잔 잘 돼서 탄탄대로를 걸으면 좋겠지만 저의 잘못된 접근 방식으로 초기에는 처참히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뇌하는 사진 보이시죠? 제가 정말 매일매일 저렇게 이제 고뇌를 했는데 저는 속으로 아니 이렇게나 새로운 걸 배우는데 거침이 없고 성적도 다 올 A를 받고 코딩 부트캠프도 유급 없이 졸업한 사람인데 왜 떨어지지? 왜 이렇게 계속 취업을 실패하는 걸까?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미국 학위가 없어서 그런 걸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떨어질 때마다 제가 인터뷰 노트를 좀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데 비슷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저랑 회사랑 연관시킨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저는 회사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서 빠삭하게 잘 아는데 자꾸만 이런 생소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미션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의 미션과 커리어 방향과 우리 회사의 비전과 미션이 어떤 관계인지 또 우리 회사의 비전이 뭔지 얘기해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비전에 대해서 내 생각은 어떤지 또 나는 어떤 조직 문화에서 일을 잘하고 어떤 스타일로 일하는 걸 잘하는지 내 장점과 이 회사, 이 직무와의 관계는 어떤지 또 나는 여기서 일하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회사가 나의 성장을 어떻게 서포트할 수 있는지 그런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해도 저는 무슨 일을 시키시든 열심히 배웁니다. 빨리 배웁니다. 다 뭐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무슨 일이든지 해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겉도는 얘기로 근면, 성실, 충성심으로 어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쓸데가 없는 게 아무 데서도 자기 자신을 100% 바꾸면서 회사에 충성하고 쓰기 쉬운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회사에서는 같이 일할 전문가를 원하는 것이지 명령에 복종하는 하인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저는 시키는 일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동료는 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의 니즈 혹은 미션 같은 거는 나와 관련 없는 그냥 좋은 말을 써놓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션, 비전, 잡 디스크립션 같이 이렇게 구인 광고에 보면 쭉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여러 회사에 똑같은 이력서를 냈었어요. 사실 지원하는 회사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제 경험들 중에서 어떤 것은 강조를 하고 어떤 스토리가 나와서 이 회사와 잘 맞는지 좀 잘 엮어내야 되는데 제가 회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핏을 맞추는 게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취업 전략을 좀 바꿔서 접근해 봤는데요. 그래서 그때 가장 잘 맞았던 게 바로
나와 핏이 맞는 곳 찾기였습니다. 우선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그 이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요. 그동안 했던 경험들을 탄탄한 스토리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할 때 회사와 내가 서로 합이 맞는지 초점을 맞추니까 그때부터 길이 좀 열리기 시작했어요. 우선 나가 없으면 회사와 내가 핏이 맞는지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나에 대한 정리를 시작했는데요. 예를 몇 개 들어보자면요. 나는 어떤 스타일로 일하는 사람인지, 나의 가치관과 철학, 내가 살고 싶은 삶, 또 나의 커리어 골, 장점과 단점, 내 스킬셋, 내가 요즘 관심 있는 것, 그리고 어느 환경에서 내 가능성이 최대치로 발현되는가. 이런 무수한 질문들을 정리하면서 저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몇 가지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제가 뻗어나갈 기회가 많은 회사, 그리고 마음껏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회사 자체도 급격하게 성장하는 곳을 좋아하고요. 회사의 미션이 저의 삶과 연관성이 있는 회사에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기록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시기에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을 돌아가는 걸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일을 원했고, 어떤 때는 리더십에 관심이 많아서 임원들이 당면하는 문제와 의사결정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배우고 싶어 했고요. 또 어떤 때는 제가 간호학 대학원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유전학, 생물학, 약학 같은 헬스케어 쪽 공부를 응용할 수 있는 일을 위주로 찾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는 부트캠프 공부했었잖아요. 새로 배운 코딩 스킬을 활용하는 직업을 원하기도 했어요. 저의 경험이 쌓이면서 바뀌는 생각들을 이렇게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놓으니까 다음 커리어를 계획할 때 이 문서들이 아주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정리하고 나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요. 회사의 미션, 비전, 회사 관련 기사들, 그리고 혹시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을 알 때는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회사 전반에 대해서 저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구인 공고 중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이 포지션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게 잡 디스크립션이라는 파트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문서에 카피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경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 줄 한 줄 메모를 하면서 인터뷰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이 앞으로 내가 더 발전시키고 싶은 커리어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인지, 기존에 했던 일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이 포지션에 대한 나의 기대와 회사의 기대가 일치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적어놓고 확신이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인터뷰할 때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이력서를 쓸 때는 또 회사에서 중요시하는 경험들이 다르니까 그 중요한 경험 위주로 정리를 하고 면접에서는 그 내용 위주로 얘기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각 회사별로 잡 포스팅을 분석하다 보면 다양한 버전의 레주메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험과 지원 자격이 다 다르니까 인터뷰를 할 때도 제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제 얘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커리어 여정을 듣고 지인이 그림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그려본 거래요. 점들 중에는 연결이 되다가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서로 연결돼서 선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선이 연결돼서 다양한 패턴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오히려 일직선으로 촘촘히 점을 찍지 않아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결이 되고 더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서 저와 맞는 핏을 맞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포지션을 위해서 달려온 것도 아니지만 그동안 쌓인 경험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이끌었듯이 지금 연결되지 않은 이 점들이 또 몇 년 후에 나올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트렌드 혹은 제가 새롭게 추구하는 커리어에 필요한 경험이어서 예상 못한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들쭉날쭉한 경험이나 커리어 때문에 방황하고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세 가지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로 삽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더라도 인생 끝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소중한 경험을 연결해서 나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커리어든 자아성장이든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실패투성이고 굴곡이 많지만 멀리서 보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것.
앞으로는 특히 시장이 계속 바뀌고 트렌드의 변화도 빨라서 사람들이 평생 일관된 커리어를 갖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진로를 고민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마음껏 해보시고요. 정말 적성에 맞지 않는 일로 괴로우시다면 늦었다고 생각하고 주저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의 건강을 전하는 우메켄 제공이었습니다.